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선뱅이의 노발도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에. 노정열 씨, 네. 학교 대학을 들어가서 데모라는 것을 처음 했던 때가 언제예요? 데모를 89년 3월 1일 날이 3.1절이잖아요. 예, 그때는 계약을 아직 안 했잖아요. 예, 네. 보통 근데 2월 달에 그 선배들이랑 OT를 가죠. 예, 그런 거. 오리엔테이션. 네네네. 근데 그때 제가 충격적인 게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네. 시기가 아마 겨울이었나요? 네. 그 박종철 열사. 그게 아마 87년 6월항쟁은 여름이었지만. 그게 이제 2월 2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입학을 해서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말경이었으니까, 박종철 열사 아버님도 오시고. 네. 그 몇몇, 수백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 학생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집결을 한 건 아니지만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묵념하시는 분 또 그러니까 막 일반 집회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지만 집중하는 그런 거 있죠. 그렇죠. 예. 그 아크로폴에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광장이 그죠? 예, 좀 넓죠. 넓기도 하고 중간에 나무들도 있고. 맞아요. 쫙 이렇게 뭐가 짜여진 게 아니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 비가 철철 내리던 날이었는데 아무튼 충격적인 거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87년도에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88년도에 이제 88 올림픽 거의 구경 못하면서 대입 준비를 했죠. 근데 아무튼 박종철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오셔서 그렇게 권력의 물고문 하에 그렇게 사망한 자기 아들 얘기를 그렇게 비가 왔는데 제가 보기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기 아들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때야 당연히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상태였지만 네. 과연 자식을 국가 권력의 손에 그렇게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에 데모였죠. 저도 같이 섰어요. 그때 울면서 저도. 그래요?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도 나갔나요? 교문 앞으로? 그때는 안 나갔죠. 그때는 안 나갔죠. 데모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바로 3월 첫째 주인가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조숙하셨네. 아니 저만 나간 게 아니라 사회과학 저희 신문학과 비롯해 사회학과 인류학과 학생들은 거의 다 사회적 관심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선배들이 이제 주로 89학번들은 87년도
87학번들 한 단계 건너뛰어서 재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네. 주로 1학년생들은 3학년 선배들이 세미나 그 사사를 하잖아요. 선배들 손에 이끌려서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됐죠, 교문 앞으로. 그렇군요. 저는 공대였거든요. 그리고 87년 이후에 그 언로가 좀 열려져서 이렇게 저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줬잖아요. 네. TV나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게다가 공대 출신이고 그래서 세상 예를 들면 이제 광주의 진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대자보에는 붙어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를 그럴 정도였으니까. 또 제가 입학했었던 86년도에 5월 3일 바로 5.3 인천 사태라고 하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 신민당 현판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를 폭력배들이 정권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이 그 난입해갖고 엉마로 만들고 그와는 별도로 인천의 전국에 있는 민주화 세력들이 총 모여서 민주화 세력, 노동운동 세력들이 모여서 그 시위를 하는데 네. 그게 폭력 시위로 쉽게 말하면은 경찰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당시엔 또 요즘과 달라서 돌이 날아다니고 강목과 화염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때였으니까 네. 그거를 TV에서 아주 선정적으로 잡아갖고 네.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 진짜 빨갱이들 세상인가 보구나. 과격 폭력 네. 시위자들로 네네 보이게. 그랬었죠. 이게 바로 이제 역사의 교육 이 문제가 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승만이 국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도 국부는 있었죠. 아 국부는 있었지만 이승만 자체가 국부는 아니었으니까. 상당한 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아버지 부자가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약간 개그식으로 대통령 네. 열전을 네, 이럴 때 지금 하고 여러분들이 19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듣고 계신 분이 사상이 오히려- 불순한 거죠. 예, 사상이 불순한 예, 겁니다. 불온 서적이 아니라 불온 서생.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이승만이 얼마나 왜곡된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도 알자 이거죠. 네, 알자는 얘기고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국전쟁 터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다음에 다룰 박정희 대통령도 보면 역시 그 선배로 삼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대목들이 프레지던트 리승만에게도 있던 것입니다. 예. 억지로 자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통근버스 끌어내리고요. 뭐 이런 것들 보면 무력으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인데 네.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런 부분. 네. 금배지가 아니었죠, 사실. 예. 사실은 한국 전쟁 힘을 합쳐갖고 전쟁에서 이겨야 돼서 외적을 쉽게 얘기하면 물리쳐야 되는 것이 당대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잖아요. 네, 특히 넘버 1 혹은 2급의 지도자라면 더욱더 그래야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피난지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해서 장기 집권을 하게 됐는지 하는 얘기. 예. 오늘 뭐 얘기를 풀어주시죠. 네. 어디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되게 이 사자성어도 아닌 사자성어가 되게 재밌었잖아요. 사사오입이라고. 445입. 아이고. 사사로이 오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사로이 오입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공적으로 오입해도 안 돼. 오자 자체가 더러운 오자이기 때문에 네. 더럽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사사오입같이 더럽게 나쁜 짓 한 거는 제 1대, 2대, 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프레지던트 리승만. 네. 님자, 이 박통희에 스승되고 이 선배였던 리승만 대통령한테 배운 거 아니야? 예? 소수점 우리가 이제 반올림 하잖아요. 네. 이제 4.5면 5로 이게 친다. 이게 그렇죠. 반올림인데. 그게 445입이죠. 네.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을 내서 예를 들면 4.5명이면 5명으로 친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럼요. 예. 네. 아닌 걸로 봐야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반이라는 건 사실 온전한 개수가 아니잖아요. 개체수가 아니잖아요. 445입 개헌 많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거였지라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한계시켜 주신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네. 54년도니까 전쟁이 끝나고죠. 예. 네. 국회에서 이제 이승만에게
대통령 상선 금지를 시켰잖아요. 장기 집권을 막으려고. 그렇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3선 금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3선 금지를 면제해 이거 저 우리 너 장학금 면제받았지. 네, 면제 받았어요. 장학금 받아야 되는 거지 면제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전 면제 받았어요. 군을 면제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아마 8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학번들 이런 그 개그가 재밌었어요. 네. 너 장학금 면제받았어 안 받았어? 그게 참 슬픈 얘기인데 있는 장학금이 날아갔다는 얘기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3선 금지를 면제해 준다는 거는 3선 그 제한 조치를 해제해 주는 네. 거였죠. 예, 예. 이걸 4.4.5입 개헌을 통과시킨 거죠. 예. 억지로 부결이 돼야 우리의 그 경험칙상 그리고 조리라 그러죠. 조리. 세상에 그 헌법 위에 있는 게 바로 양심과 조리라는 게 법 사상에도 있거든요. 아, 조리. 예. 쉽게 세상- 우리가 얘기하는 경유, 그렇습니다. 경입니다, 예, 경위. 경위. 예, 경우 뭐 이런 거. 법자를 보면 물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 삼수변이 그렇죠. 물 삼수변이 있고 갈 것자.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이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이 인간의 네. 세상을 사는 도리가 바로 조리거든요. 실제로 민법 총칙에도 보면 조리에 맞게 민법을 흐르는 그리고 사실 모든 법에 흐르는 게 법 위에 사람이 있고 원칙과 양심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네. 억지로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법제화시킨 그게 바로 그 유명한 54년도에 4.4.5 위반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투표를 해서 100명이 투표를 해서 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1명부터 말이 된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50명이 찬성을 했다. 그런데 200명으로 따지면은 그게 이제 100명, 102명부터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1명이 찬성을 했다. 예. 그럼 퍼센트지로 따지면 51%가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 50%일 경우는 이제 100명인데 한 명이 모자라니까 그 0.5가 되는 건데 예. 0.5가 되는 건데 한 사람 분으로 치는 거죠. 그거를 반올림 해갖고 네. 51%로 했다. 뭐 이런 꼴이잖아요. 예. 그것도 당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학자들이라는 게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MB 네, 때 공기업 평가 단장도 하고 예예. 이 사람이 뭐 그 외국에 있는 유수한 경제학 박사도 따고 이러면서 경제통인양 했지만 사실은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았던 실제로 우수한 경영 실적으로 아주 모범 사례였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네. 이거 넘기려고 갖은 꼼수를 부려서 지난번 저희가 공기업 평가 때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때 낱낱이 밝혀냈죠. 네. 야 이런 경제학 박사가 이렇게 국제공항 매각 조치 할 건 하고 이래야 경영 합리화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대에 무슨 외국에서 유수한 경제학 박사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서울대 수학자도 예? 이런 나쁜데 동원된 꼴 아닙니까? 이론을 제공한. 그렇죠. 지금은 많이 퇴색했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뭐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뭐 좀 못마땅하긴 합니다만 당대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직함은 어떤 대단한 권위, 정치권에서도 갖지 못한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나와서 산다는 얘기가 사람도 반올림할 수 있다. 네. 예, 사랑만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도 반올림할 수 옛날 있다.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이 떠오르네. 네, 그렇죠. 네. 네. 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낙꼼수도 있었지만 꼼수라는 말이 요즘엔 일반화됐지만 네네. 사실 54년도 이 전쟁 끝난 와중에도 엄청난 꼼수를 부려서 네.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한 거죠. 예. 물론 이제 4.19 혁명에 의해서 붕괴가 됩니다만 이기 붕자가 아마 붕괴할 붕자인가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항상 언어 위기 개그를 주로 하니까 아마 이게 4.19도 보면은 정통령이 아니라 부통령 쪽에 억지로 갖다 붙여서 부정선거를 하려다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어렸을 때는 이름 갖고 이제 개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름 비슷하면 놀리고 그랬잖아요. 이름 똑같으면 더 놀리고.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때 서울 왔거든요. 손병휘 민족 33인 선생 때문에 뭐 본인 희분이시지만 이분은 아직도 저 처음 만난 사람들은 희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 손병희라고 하는데 반드시 휘자라고 안 알려주면 아마 거의 10분 중에 8분 9분은 희로 알고 있죠. 그렇죠. 이름에 휘자가 누구누구 있나요?
옛날 문화평론가인데 김종휘 씨 있었고 선우휘 계셨습니다. 아, 선우휘 선생님. 네, 선우휘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정열 씨가 사석에서 저한테 농담을 해줬던 손병 휘날리며의 손병 휘입니다. 예, 화염병 던질 때 손병 휘날리며 독재한 거 있던. 실제로 근데 저는 그건 던진 적은 없습니다만. 진짜로요? 예. 왜 제가 던지기 실력이 시원찮아서요. 자칫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앞에 있을 선수들이 나갔고 그럼 뒤에 이제 중심 부대에 있었습니까? 전위 조직. 저는 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와. 노래하거나 예. 스피커. 네. 예. 그런 거 했는데. 선전선동대. 아무튼요. 이규봉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규봉? 네. 이기붕이 아니라? 네, 이기붕이 그러면 아니라. 4.19 당시 교과서에는 혁명이라고 했습니까? 의거라고 했습니까? 의거라고 했는데 네. 저희는 이기붕이 누군지 모르죠. 국민학교 5학년이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그럴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 이기붕이라고 아냐 이러면서. 나쁜 놈이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대통령은 훌륭했는데 밑에 것들이 그렇게. 선생님이 거기까지 얘기했군요. 예, 그러니까 잘못 보좌해서 그랬다. 잘못 모셨다 대통령을. 요즘에도 항상 나오는 얘기도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예, 이기붕 같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합니다. 밑에 내무부 장관이 잘못했다. 최인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네. 사실은 이번에 이런 열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당시에 1960년대만 해도 왕조 시대가 끝났지만 네. 아까 국부라고 할 때 그 부자가 일종의 왕까지는 아니지만 왕 밑에 있는 정도의 어떤 수장, 네. 어르신과 같은 의미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님 아버지 부자니까 예, 그죠? 나라님. 네, 국부, 국모. 그래서 실제로 이 4.19 혁명 당시에도 이승만 자체를 타도하기보다 네.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밑에 있는 장관들 또 이기붕 부통령 후보에 대한 거센 항거로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네. 실제로 하야 할 때 많은 국민들이 또 울은 국민들도 있다가니까. 네. 예? 대통령님 또 할아버지 해가면서 얼마만큼 유교적인 또 대통령을 거의 지금 말씀하신 국부 나라님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아서 언제든지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임된 권력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네. 이조 시대는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자체가 이씨 조선의 이씨잖아요. 전주 이씨. 그렇죠. 예. 그러니 당시에 60년대의 입장에서는 아마 국부 정도, 나라님 정도. 이분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판서들이 잘못해서 예. 물러나야만 되는 왕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이고 본인도 멘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그거 아니에요. 무성을 보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백성이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항거하는 학생들은 참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물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해가면서 팔순 노인네가 남 얘기한 이때도 사실은 약간 유체이탈 합법의 원조긴 해요. 그래요. 그 이후에 사실 MB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식박통도 유체이탈 합법의 최고봉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분이 전주이 양녕대군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대요. 양녕대군이 누굽니까? 태종의 첫째 아들이며 세종대왕의 큰 형이죠. 큰 형이죠, 그죠? 예, 첫 번째가 양녕, 두 번째가 효령. 첫 번째 양녕이 역사에 따르면 일부러 미친 척을 해갖고 똑똑한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권력과 관련해서 양보하기 위해서 연기한 분도 있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낮은 데로 임하면서 서민 코스프레 했던 흥선대원 군도 있죠. 그렇죠. 참 이 씨분들 특정한 가문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 참 연기력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근데 세종이 죽고 문종 또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조가 되고 이럴 때 양녕대군은 철저히 수양대군 편에 서서 상당히 많은 피를 보는데 방조했다. 일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조했다. 예, 그런 면이 한번 있다는데 이승만은 어떤 걸 갖고 있었냐면은
자기는 양녕대군의 후손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결국 충녕대군, 즉 세종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예. 왕위가.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온 왕족들 있잖아요. 왕족들을 상대적으로 홀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그 권력을 위해서라면 온갖 변신, 권모술수, 네. 뭐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특히 불편하겠지만 사기 협잡, 뭐 배임 횡령, 네, 심지어 빌륜에 얽히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그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협적인 존재거나 자기 혼자의 독보적인 그 왕족 시족으로 남고 싶은데 그 여타 다른 그 이씨 왕조 후손들이 오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본인만이 뜨고 싶은데 요즘 말로 하면 물론 은혜가시 같겠죠. 우리 이거 왕실이 적극적으로 항일에 나서거나 식민지 시절에도 어떤 역할을 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예, 못했고 뭐 일제가 철저히 억압한 것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그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잘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죠. 무능력했죠. 예. 무기력했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승만의 견제, 예, 이것 때문에 그 조선 왕실이 형식적으로라도 제대로 그 왕가가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뭐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뭐 절대적인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면이 있었다는 거. 그만큼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했던.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승만이었다는 거. 철저하게 권력 지향주의자였다는 것이 사실 이승만을 관통하는 최고의 그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권력 네. 해바라기 권력 지향주의자. 네. 예, 뭐 미국에서의 활동도 그랬고 실제 국내에 들어와서 또 상해 임시정부 때도. 그러니까 뭐 출세주의자란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열전을 하는 이유는 뭐 검색만 해봐도 다 아는 사적인 얘기, 그 역사 사건 일지를 나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들의 이러한 그 인성이나 품성이나 리더십의 행태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제 군인 출신 3명의 대통령들. 네.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얼마만큼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는, 갖은 탈법과 불법과, 그리고 배신과, 네. 밀고와, 네. 그리고 기회주의와, 네. 이런 것들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날 2015년도 5월, 6월에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옛날 얘기는 그냥 검색해보면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라디오 100년 전쟁이라던가 또는 여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예, 짚고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이를 중심으로 지금 노발대발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왕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걸, 몰랐다? 어떤 분은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다. 80이 넘으셔서.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닌 거다. 지금 4.4 오입도 있었습니다만, 예. 부산 정치파동이라던가, 뭐 등등해서 사실은 그런 게 가장 많습니다. 뭐 지난 그 회의 끝마무리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전쟁 전에 이승만의 인기는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대요. 예. 저래 갖고서는 일단 여론도 별로 안 좋았고, 뭐 독립운동 열심히 한 미국 박사, 독립운동 열심히 한 게다가 미국 박사, 영어를 잘하는. 예, 영어를 잘하는. 봤을 때 그 민중들이 다 우러러볼 만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통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미국의 연출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한다 이거예요. 오직. 예. 예. 그리고 친일파들도 부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끌어주면서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국내 기반이 정치적 약했기 때문에. 약했으니까. 예. 그리고 환영하고 그 기타 옛날 친일파라던가 지주 출신들도 좋아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지만 해먹으려고 하는 거거든. 예. 너무 권력에 노출밖에 없어갖고 예, 점점 반대 세력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한때 함께 했었던 그 족청계라고 할 수 있는 이범석 장군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또 김성수 부통령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윤보선 대통령도 집안끼리 알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 명망이 있는 해외 박사파 출신이라 친하고 이랬었는데 특히 6.25 때 보여준 그의 리더십, 네. 각종 양민 학살 사건 때 보여준 그의 몰랐다거나 아랫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갈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은 지금의
우리의 뭐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또 진보의 여러 당들이 있는데 아무튼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실력 있는 리더십, 인간적 신의가 무엇일까? 권력을 지향하면서도 최소한도의 인간적 도리를 하는 그런 지도자는 없었을까? 또 네. 앞으로도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걸 계속 끊임없이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정청래 의원 가지고도 과격했다, 말았다, 뭐 주승영 의원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데 모든 원칙은 각자 생각은 있을 수 있으나 대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잘잘못이라는 거는 선후 경중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비춰보는 게 역사지. 뭐 과거에 몇 년도에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더군다나 이 인터넷 시대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시 비추어서 해석하고 갈 길을 찾는 게 역사 공부지. 뭐 일진이 옛날에는 중요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냥 검색하면 바로 휴대폰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육성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아. 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가 있군요. 취임사. 네. 아, 야, 그거는 벌써 48년인데요. 그렇죠. 거의 67년 전에. 여기 대한민국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LP 시절에 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앞뒤에 보니까 해방전, 뭐 이승만 박사 연설 해야 할 때보다는 조금 목소리가 젊었겠어요. 등등등. 네, 12년을 재임했기 때문에. 네. 네.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보자. 나올까? 취임사엔 오늘 취임식에서 내가 다시 지게 되는 책임은 내가 할 수만 있었으면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나간 4년 동안에 행한 정부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앞으로 오는 일을 좀 쉽게 되리라고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국이 이 위험한 때를 당해서 정부 관료나 일반 평민이나 너 나를 물러나고 누구나 각각 나라의 직책과 민족의 사명 외에는 다른 것을 감히 복종할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당한 노력과 고초를 다 피하고 우리 몸의 평안과 마음의 원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할 수 있는 대로는 우리의 소위 최선을 다해서 정치 파동이란 불명예스러운 과정을 기록했으나 대통령 자신은 그로해서 생긴 국민의 반감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았다. 네, 뭐 이런 예전에는 LP로 이런 것을 지금 파일로 만드는 것처럼 예전 레코드판이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요. 예. 지금 들어보면은 1948년도에 취임사인데 훨씬 좀 목소리가 정말 까랑까랑하고 12년 후에 비해서 지금 뭐 뭐라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평민이란 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예. 그죠? 자기가 4.19 때도 이제 백성들이 하면 백성이란 표현 쓰는데 네. 본인도 모르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그죠? 예,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이 받들어져서 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유체이탈 합법의 원조라는 게 4.19 때도 부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거를 하는 백성이 산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자기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 할 때는 추대를 받은 거고. 예. 꼭 책임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고, 욕심이 과했습니다. 이 정도가 나와야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건데, 그건 쏙 빠져 있죠, 그죠? 네. 예, 그냥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백성들이 한 거 하는 것이 맞고, 학생들은 정당한 한 거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하야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3조 합법이죠, 사실. 네. 네. 사실 이런 합법들은 지금의 정치인들도 정말로 못된 버릇이죠. 뭐 경남 도민들이 준 표가 아까운 H 모 지사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집안의 고위층 탓을 하는 건지 실제 고위층도 공범인 건지. 예. 아주 못된 버릇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양반은 좀 뭐라 그러나.
이완구처럼 완구감이 된 분보다는 자기 집안까지는 책임을 예, 안 팔아먹을 사람 정도로 예. 이렇게 알았었는데 막판에 몰리니까 아주 비겁한 수를 이렇게 썼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의 그 퍼스널리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승만 오늘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만 오늘 역사적인 사건은 사실 4.4.5입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예, 이 삼선 개헌이라는 게 중국집 가면 뭐 좋아하세요? 저요? 예, 힌트가 약간 들어갔어요. 그래 알아요. 저는 전 삼선 짬뽕. 네, 저는 삼선 짜장, 삼선 짬뽕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건더기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해물 건더기 좋아하거든요. 가끔 이제 뭐 혹시 도와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그 일 열심히 잘하실 분들을 이렇게 출판 기념회 지인이자 또 시사 개그맨으로서 이렇게 함께 할 때 있는데, 네. 뭐 초선 재선은 이렇게 이제 열심히 더 하라 그러고 삼선부터는 국민이 3번 이상 찍어줘서 이분이 중국집 가면 꼭 삼선 짬뽕 시킨다고. 이번에 왜냐하면 거기 선관위 의원들 다 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발언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는 네. 장점이 개그맨이니까 살짝 언어유계가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여러분 아시죠? 예, 중국집 가면 꼭 삼선 짬뽕 시키시더라고요, 요즘에. 삼선 짜장도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찍어주세요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의 개그는 사실은 예. 애교로 와량으로 넘기는 게 그렇습니다. 맞죠. 실제로 마산에 어디 지난번 오마이뉴스랑 총선버스 다니고 그랬을 때 삼선에 도전하고 있는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이번에 삼선에 도전한다. 짜장면도 삼선 짜장면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맛있는 정치를 하겠다. 야. 뭐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사선이잖아요. 예. 이분이요. 이 생과사를 넘나들면서 이번에 사선을 넘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죽을 사자를 쓰는 거죠. 아이고. 네. 그러면 이제 사선을 넘는다. 더 가는 분이 또 있어요. 네. 이분이 정치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색스폰도 불 줄 알고 기타랑 건반도 제법 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딱딱한 그 근엄한 권위주의적인 목에 힘주는 정치 문화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국회의사당에서 국민들을 시민들과 함께 음악회도 열어서 이렇게 오선지 위에 굉장히 좋은 난 또 뭔 얘기인가 했네. 네. 살짝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오선지 위에 좋은 아름다운 선율을 이렇게. 그 선관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오선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개그이자 화법이자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삼선 개헌이나 삼선 4.4.5입 얘기 나올 때 아까 뭐 4.4로 오입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지만 네. 당시에 이 권력 장기 집권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또 다음 시간에 오래 다루게 될 것 같은 박정희 대통령 18년, 네. 이승만 12년. 두 분이 뭐 30년을 했네요. 아, 사실 우리 왕조 때 이렇게 보면 영조 임금처럼 50년 넘게 한 사람도 있지만 네. 1년짜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연부를 보니까 단명하신 왕들 있었죠. 되게 많아요. 1년짜리들이. 네. 2, 3년도 아니고. 그래서 뭐 독살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네. 뭐 5년 이하 보면 뭐 스트로크하고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사실은 세종 그 대단한 왕도 후계자가 병약했기 때문에 1년인가 2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그 문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 세종대왕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그 쿠데타의 소용돌이에 이르게 된 것이었지만요. 네. 네. 사실 이 자유당 창설한 것 자체가 6.25 전쟁 중에 네. 또 피난 정부인데 부산에서 네네. 이제 51년도 한창 그 한국 전쟁 중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장기 집권이죠, 사실은. 네. 자유당을 창설한 거 아니에요. 그 60년 4.19 혁명 때 바로 자유당의 부통령호 이기붕, 아까 이규봉 학생이 아니라 네네.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그 부정선거를 자행하다가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지탄과 눈총을 맞게 돼서 물러난 것이죠. 사실 부산 마산 박정희 대통령 때 부마 항쟁이 김재규 뭐 열사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김재규 그 오른팔에
흉탄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것처럼 예. 이때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 그 부정선거에 항거하던 그 17살인가 그 소년의 소년. 예. 눈에 처참하게 박힌 그 최루탄을 보면서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사망은 했지만 공권력에 의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저렇게 경찰력이 국민의 지팡이가 국민의 민중의 몽둥이가 되어서 저렇게 학생의 눈에 뭐 과실이든 고의든 네. 그 자체가 무자비한 폭력 아니에요. 그죠?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 또 이한열 그렇고, 열사도 마찬가지고 예. 박종철 학생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79년 부마 항쟁도 그렇고 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중들이 국민 대중들이 합류했을 때 그때 가장 순수했고 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4.19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유명한 민족고대생들이 네. 가장 앞서서 안암동 그 교문 앞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오직 자유 진리를 드높이자 이런 당시의 발언을 하면서 네. 플랜카드에 피로써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니까 그 다음에 서울대, 뭐 중대, 홍대, 동대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뭐 그런 일설은 그런 게 있어요. 원래 4월 19일 날 다들 모여서 데모를 하기로 했는데 고려대 학생들이 야 이거 우리 라이벌 연세대보다 하루는 일찍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지 않겠냐. 4월 18일 먼저 치고 나간 예, 거죠. 데모로 나갔다가 맞아요, 전날에. 돌아오면서 이정재 동대문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정재 사단 깡패들한테 두드를 맞고 아이고. 그 두들겨 맞는 것을 본 대강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강 구출해주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역사적 사건도 이렇게 웃으면서 예 승화를 시키는 거군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 되죠. 그래서 권력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얘기를 했었고, 저는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양반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백성을,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찍어주고, 아까 말한 추앙하는 그 밑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깔리는 평민으로서는 사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식의 의미라면 자기 권력의 어떤 디딤돌, 수많은 주춧돌 이렇게 본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유교라지만 국민들에게 어떤 그 공포심 또 통일감 그 무엇보다도 이북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이용해서 통치를 강화하고자 이렇게 수십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백성을 사랑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입니다. 네. 자, 리승만 네. 대통령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사실 이거는 통계 뽑아 오신 것도 있고. 근데 이건 참 볼 때마다요. 우리가 뭐 킬링필드니 또 뭐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 그 사살했던 세계적인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어떤 그 학자나 사가들은 100만 명 이상이 이승만 정권 때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 뭐 전쟁에 의한 사상은 그거 빼놓고 그걸 어쩔 수 없다고 예, 그건 빼놓고 하더라도 예. 의도적으로 공비소탕 내지 통비분자 적과 내통한 분자들을 그리고 잠재적 공산 분자를 숙청한다는 의미로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만 단위, 몇만 단위, 몇천 명 단위로 양민을 학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얼마나 끔찍합니까? 일단은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이전에 어떤 전후에 그러니까 건국할 무렵에 뭐 좌우의 갈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전 비슷한 게 일어난 건 있었어요. 그죠? 예, 그거는 빼고 하는 얘기. 예, 그게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던가 또는 여수 순천에서의 그런 비극적인 사건 이런 건데 거기서 교전에 의한 그런 그 전사가 아닌
뭡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양민들을 학살한 교전이 거죠. 아닌 거죠. 네, 예. 그거는 겁니다. 예, 그게 참 엄청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최소 3만에서 최소를 3만 정도로 잡는 최소 거죠. 3만으로 잡는 건데 그건 가장 보수적인 시각인 예,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광주에서 몇십 명밖에 안 죽었다. 하는 거랑 80년에 똑같은, 그런 거랑 비슷한 이런 거고. 그 외에 이제 여수순천 학살, 여수순천 여순 사태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여순 반란이라고 저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이죠. 그래서 정부군의 시각에서만 네. 그 교과서에도 실렸던 것이죠. 이거 그때 직접 교전에 참여한 그러한 군인들이 아닌 양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못 참고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네.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 이게 48년도니까 6.25가 제정되기 전이잖아요. 터지기 전이잖아요. 네네. 이때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서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반공을 국시로 삼고 네네. 했던 게 사실 국부라고 일부에서 말하는 프레지던트 때부터 네. 그 악명 높은 48년도의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네. 지금도 모 정당을 해산하는 가장 큰 도구이고 정적을 탄압하는 가장 큰 도구로 아직도 21세기에 쓰이고 있죠. 예. 근데 전쟁 와중에 말이에요. 전쟁 와중일수록 자국민의 목숨을 특히 민간인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되잖아요. 젊은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갖고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니까. 네. 그런데 근데 공포 정치를 심어주면 이제 권력이 강화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야 이거 내 할당량 채워야 돼. 너 옛날에 약간 좀 좌익 성향 갖고 있었잖아. 그리고 이거 전향했다고 하고 명단만 이렇게 제출하면 돼. 명수 세우는 거야. 예.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올린 명단들도 많았는데 예.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과 내통할 우려가 있다고 해갖고는 그게 뭐였죠? 잠재적 예비 공산주의자가 되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나 노종일 씨나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 돼요. 정말. 맞습니다. 예. 심지어 과거에 마이크 잡고 노래도 하고 선동도 하고 저는 또 뭐도 던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요. 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최소 20만 명이 최소로만 20만 명이니 이게 인간이요 우리 10,000명만 모여도 한 그 장소가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면 수많은 살육이 있었는지요. 이게 그 전쟁 초기에 있었고 50년도에 있었어요. 네. 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방위 출신으로서 참 그렇군요. 참담합니다. 야, 이 부분은 그럼 방위 출신 얘기를 여보세요. 우리 헌법에 방위라는 게 유일하게 나오는 게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요. 국토 방위 성금은 있었지만 국토 현역 성금은 없었죠.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예. 그 국민방위군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정규 훈련을 받는 정규군이 아니고. 그렇죠. 제 B급으로. 예. 일단은 역시 이것도 이제 조직을 해놓는 거죠. 예, 조직을 해놓고. 예. 6.25 때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급을 받는 걸 전제로 해가고 장정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도 방산비리가 있었지만. 그때도 비리가 있었던 비리가 지금은 이제 사람 죽이는 비리는 아니잖아요. 네. 돈만 빼가는 비리인데 이때는 아사자와 동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죽음의 행위를 했던 거죠.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어떻게 아사자, 동사자가 9만 명이 넘게 그 당시에 옷도 시원찮았지만 네. 그냥 무작정 끌고 가고 줄 거 안 주고 안 입히니까 그냥 얼어 죽은 그 엄동설하네. 그렇죠. 와, 근데 이게 몇백 명이 아니라 9만 명 이상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는 거거든요. 최소 9만 명인데 네. 이 책임자급들 몇 명이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는 걸로 끝났는데 어떤 얘기겠냐면은 이 사람들이 빼돌린 돈의 상당 부분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승만의 잠깐만 이게 50년 51년도거든요. 네네네. 와, 참 뭐 역사가 깊군요. 우리나라 이 방산비리와 정치 자금이. 예. 그것은 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물뚝심송님과 함께 했었던 독재유산 답사기 그 편 팟캐스트를 찾아 들으시면은 독재유산 답사기 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 짓을 꾸몄으며 어떻게 횡령을 했으며 그 결과 얼마나 많이 죽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윗대가리 몇 명만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는가. 예, 역시
이승만과 자유당.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몰랐다가 아니라. 그렇군요. 예, 사실은 암묵적 승인 정도가 가장 적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난 되죠.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 결국은 책임은 그 돈 받아먹은 사람이 짓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받아먹은 사람도 똑같이 아니면 더 크게 특히 권력형이라 그러면 더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이 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그 외에 또 와. 그 유명한 노근니가 나오는 거창 양민 학살 있었죠. 그렇죠. 예, 거창. 그야말로 양민들을 700여 명 이상. 예,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는 이제 노군이랑은 좀 다른 그런 부분이지만, 예, 노군이. 그건 미군이 참. 그렇죠. 노군이는 그 미군이 한 거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국군이, 인민군으로 위장을 해서 실사, 조사하러 오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총질까지 해가면서 도망가게 만드는, 예. 어엿한 정규군이 거창이나 한평 이런 곳을 지나가면서, 예. 멀쩡한 한평 학살도 예. 500여 명 이상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예가 여러 번 있는데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만 이 정도라는 것이고요. 예. 근데 사실은 애초에 이 씨들이 지금 이 씨 왕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백성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 국부께서도 전쟁 나자 네. 바로 몸은 빠지시고 국민들한테는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사람이니까. 근데 야 어떻게 미리 그 대비하거나 방송하거나 계도 없이 네. 한강다리를 폭파시켜서 역시 또 이때도 5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이나 백성을 사랑했고, 예. 자기가 목숨을 던지는 노블리스 오블레즈까지는 아니어도, 영국에는 왕족들도 직접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데 말이죠. 그럼요. 찰스, 지금 아직도 왕이 못 되고 있는, 예. 그 양반 같은 경우도 포틀레트 전쟁 때 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어요. 네. 주위에서 좀 대강 좀 해라. 라고 해도 참전을 해버렸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헬기 조종을 하고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둘째 앤드류 왕자도 우리로 따지면은 장교예요. 장교 출신이고 이건 당연한 건데 이 바로 우리가 4.19와 무슨 한국전쟁과 또 독립운동과 이런 걸 시대를 좀 막 넘나들고 있습니다만 저는 바로 이 한강 폭파 다리 폭파 사건 여기에 바로 이승만의 정체성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녹음해놓고 자기는 비급하게 먼저 가요. 그것도 너무 멀리 가갖고 기차 타고 쉥 갔다가 저 각하 너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배 타고 가기도 하고 별 쇼를 다 했어요. 그러고서는 명령을 내린 그런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실무 책임자였던 공병 대령 이 사람 하나 사용되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양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다가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 90일 동안 그런 인민군 치하에 있다가 서울 수복됐을 때 돌아와서 마치 옛날에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부역자를 처단한다 그러면서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한강다리에 끊어지면서 죽어간 수백 명은 별개를 하고요 말이죠. 네.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해버린. 그렇게 따지면 참 몇 번인가도 얘기했지만 남과 북이 말이죠. 네. 권력자들에게는 서로 정말 겉으로는 욕하지만 그 사람들 없이는 서로에게 권력 유지가 안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승만 편은 두 번째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한 명씩 소환해서 그러니까 영국 미국도 다 갔다 오고 실제 몸 던져서 싸움하고 이러는데 우리의 MB 때도 그랬지만 안보 외치는 분들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입만 살아가지고 평소에 대박 터지세요 그러면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 치고 제 음반한 사람 음반사한 사람 별로 없는 것처럼 그것까지도 연결되는군요. 그럼요. 저는 그분들은 그래도 민감합니다. 좋은 뜻인데 그렇게까지 사적으로 너무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입만 사는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 입만 나부랭 것들은 그죠? 네. 네,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거짓말쟁이고. 네. 몸빵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 자, 오늘 노발대발 마치면서 예. 좀 뭐 심각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한강다리 끊어졌다는 얘기 하니까 별 뜻 없이 그냥 다리에 대한 노래 찾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것이지 뭐 이 노래 원곡 가수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혜은이 선생의 맞습니다. 예. 제3한강교. 제3한강교. 지금은 한남대교로 부르잖아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숫자를 갖다 붙여서 제1, 2, 제2, 3. 예? 예. 뭐 봉천, 신림, 신명동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지.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그렇게 예. 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같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